자, 첫 번째 주전부리는요. FOMC 이야기 그리고 코스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기자회견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몇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리포트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점도표 자체로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지만 점도표를 다 믿지는 말아라. 왜냐, 그렇죠. 그때까지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사실은 솔직한 입장은 파월도 나도 모른다. 네. 데이터 나오는 데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겠다. 이 뜻인데 일단은 FOMC 이야기만 한다면 황유현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역시나 금리 변수는 어쨌든 이제 7분 응선도 넘어서서 이제 9분 응선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수는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이제 숫자로 이제 안 좋은 데이터들이 아직은 조금 더 나올 건데 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이미 다 반영했느냐 주가가 또는 앞으로 좀 더 반응할 폭이 좀 남았느냐 사실 조금 주식이 좀 과하게 오른 거는 있죠. 아직은 좀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있어서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과연 변동성을 얼마큼 줄여가느냐 과연 가격 조정으로 세게 주느냐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하면서 좀 재미없는 장 하면서 눈치 보기 장 하면서 천천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냐 그 변수가 좀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좀 기대가 높여지긴 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하반기 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사실 GDP 성장률도 사실 좀 하향 조정했지만 이 부분들조차도 올해 3월 달, 2월 달에 했던 예상치랑 또 다 바뀐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너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 오케이. 네, 한번 그렇습니다. 끊고 갈까요? 왜냐면은 제가 FOMC 네. 얘기를 길게 안 하려고 하는 네. 이유가 사실 새벽 6시부터 주구장창 지금 12시간째 듣는 거라서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봤을 네. 때 아니 미국은 엔비디아가 이런 얘기 나왔는데도 4% 넘게 그렇죠. 올랐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오늘 대형주들이 힘을 못 내주면서 0.4% 또 떨어졌어요. 이틀째.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피가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을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FOMC 변수는 얘기해 주셨고 코스피 상승하나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하겠습니다. 오하겠습니다. 아니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다음 주 일주일 아니면은 한 달 뒤 중장기로 말이에요, 보시죠. 기간을. 그냥. 네. 기간? 왜 저를 다그치세요? 아니 지난주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었던 것 떨궜어요, 같아서 저는 5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5로? 네. 요거는 약간 체감상 기간을 네. 딱 정하기는 좀 그렇고 네. 어쨌든 요런 정도의 하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 깊은 하락폭보다는 네. 어느 정도 좀 쉬어가면서 더 훨씬 갈 수 그럼 오죠. 있는. 그럼 오지. 그럼 두 분 다 옵니까? 네. 사실 세모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정답일 것 아니, 같은데.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니, 두 분 다 지금 자료 주신 거는 X로 주셨는데 왜 O로 바꾼 건지 그 포인트 네? 이창희 본부장님부터. X 주셔놓고 이거 봐요. 지금 OX도 화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예. 얘기냐면 예. 상승 탄력 받을까잖아요. 상승 탄력 예. 받을까. 상승 탄력은 못 받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게 지금 21선하고 이격도가 있어서 약간 기간 조정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뷰 자체는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 FOMC 이후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미국은 내일이 이제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예요. 네. 그러한 그 수급의 영향 때문에 오르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이 간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7월 이후에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지금 21선하고 이격도가 엄청 가파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고 그럼 미국이 못 간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조정이 나온다라면 또 AI 관련된 종목이 먼저 조정이 나올 거니까요. 하지만 길게 본다라면 더 갈 거라 보고 있고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한 2월 달 정도의 주가 흐름들, 그러니까 행보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또 종목별 장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대응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50에서 지금 2,600선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보할 것이다라는 쪽인 배팅인 그렇죠. 거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2,600포인트를 한 50포인트 이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할 때 예. 2,600선 넘어서 한번 슈팅 나오면 그렇죠. 조금 끊는 게 낫다 했는데 확실히 조금 지수가 과일국면 가니까 좀 확실히 좀 물량이 나왔고 오늘 조정의 양상은 삼성전자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삼성전자와 엔솔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큰 종목들이 사실 오늘 다 재미는 없었거든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또는 작은 종목들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은 또 엄청 불을 뿜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수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왜 저는 5를 말씀드렸냐면 뭐 다음 주에 당장 2,600선 깨질 수는 있어요. 예. 깨질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일단 최선 상승.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더 이상 엄청 오르지 못한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뭐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큰 상승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수 다만 이제 엔솔이 좀 저는 좀 지수를 좀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처럼. 그래서 좀 순환매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장세가 그러면 전형적으로 지수는 좀 횡보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만약에 주식, 이제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 혹은 주식을 좀 사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예. FOMC 전에, 그러니까 또 이번 주가 또 월 중반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조금 주식을 사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 말씀드렸고 예. 대형주는 좀 못 갔지만 중소형주도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종목별 대응을 하시더라도 타이밍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이 와중에서도 수익은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뷰를 지금 말씀하신 뷰를 조금 보수적으로 바꾸는 네. 그 마지노선의 코스피 포인트는 몇 정도입니까? 만약에 뭐 2,550 아래로 확 떨어지면 아 이거 아닌가?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이런 뭐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 정도는 어느 정도 포인트는 사실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큰 의미 없다.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지금은 하이닉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 네. 네. 저는 만약에 주가지수 포인트를 본다라면 지난 4월 달 고점 네. 그리고 5월 달에 돌파된 자리가 2,570 정도예요. 2,570, 2,560.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21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그럼 그 자리를 만약에 만약에 오늘처럼 혹은 어제 오늘처럼 음봉으로 이렇게 이탈했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신호가 좀 위험한 신호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유창희 대표님은 2,560, 70 요 정도 선. 우리 황희연 팀장님은 아까 하이닉스 말씀하신 네. 거는 어떤 기준을 봐야 된다고 하신 그냥 거예요? 하이닉스가 일단은 저는 이제 중기 추세선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추세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좀 대형주치고 과하게 좀 올라왔잖아요. 한 8만 원대에서 지금 11만 원까지 거의 40%. 오늘은 11만 원 장중에 네, 찍기도 11만 했고. 원, 11만 원 넘었다가 내려왔는데 분명히 이격을 줄이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줄일 때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음봉이 좀 세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뉴스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로 조금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게 보일 정도다라고 하면 한 지금 가격으로 보면 한 10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0만 네, 5천 그냥 원. 지수를 보지 마시고 결국은 지금 지수의 전체 코스피의 뭐 대장주는 지금 하이닉스라고 보면 예. 하이닉스가 부러지면 지수가 다 부러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한국에서 하이닉스가 부러지면 지수도 같이 결국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로 버티겠습니까? 같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그냥 차라리 지수의 방향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한 분은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2,560선 그리고 한 분은 하이닉스가 네.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10만 5천 원 정도 네. 보면은 지수와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마 하이닉스가 10만 5천 원쯤 가면 말씀하셨던 지수대를 이탈할 겁니다. 네.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네. 약간 하이닉스 떨어질 때 그거 살려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럼요. 꽤 많죠. 많죠. 네. 있죠. 네. 일단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네. 상황이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꿈정원님께서 이 빠른 순환 매장 초보는 너무 힘드네요. 길목 지켜도 또 떨어질까 조금 오르면 팔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누워서 횡보한다고 본다면 아까 로봇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sek터와 어떤 테마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지 유창희 본부장님. 순환매 장세는 기술적 분석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 어떤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일 그 순환매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그 섹터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정배열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에코프로를 물리더라도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셔야지 순환매가 나올 때 수익이 나거나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저 밑에 막 예를 든 겁니다. 그게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카카오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갖고 있죠. 15만 2천 원의 평단. 그래서 그런 종목은 순환매가 나와도 못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 장세는 기술적 대응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정배열,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신고가를 내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이 좀 대응하기가 쉽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조금 쉬는 게 낫다. 이 꿈정원님께서 초초초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정배열이라는 거는 차트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거예요? 뭐 하이닉스 같은 거에 지금 정배열이죠. 다 지금 돌파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TMC 같은 거 지금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정배열이라고 보실 수가 그게 있죠. 5일선, 21선, 뭐 그렇죠. 60일선 이런 네. 거를 봤을 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위에 있는 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MS 오토텍 그러니까 뭐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BH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BH는 얼핏 보면 이게 정배열로 보여요. 지금 이평선이 다 밑에 21선, 뭐 61선, 120선 있고 주가는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앞에 매물이 좀 있죠. 앞에 그 지난 11월, 12월 달에 매물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이평선이 약간 꼬여 있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이 좀 꼬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배열로 들어가는 초입이다라고 보시는 거지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보다 못한 차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은 조금은 매매를 하셔도 실익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꿈정원님이 지금 운전하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귀팅만 하고 계신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돌려보셔서 네. 차트랑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 순환매는 다른 거 방법 없다. 황희연 팀장님은 팁이 있을까요? 순환매에서 이렇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좀 대응하는 방법.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예. 순환매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물려도 가는 종목에 물려야 리바운딩도 세게 나오거든요. 방금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 말씀하셨는데 극단적으로 보면 그냥 쉽게 삼성전자하고 이마트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랑 이마트? 이마트를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게 주봉 추세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누가 봐도 이제 바닥에서 턴해서 이제 단기 주봉부터 장기 주봉까지 다 이제 일렬로 다 정배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사실 온라인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누가 봐도 주가가 다 밑으로 부러지면서 특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저점. 신저점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오늘처럼 또는 최근처럼 좋더라도 반등 줄 때 다 저항이 막힙니다. 근데 차라리 오히려 올라오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는 세게 가지만 밀릴 때는 상대적으로 덜 밀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는데 기본적으로 저의 개인적으로는 주봉 30주선이 일단은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거기다가 하나 더 펀더멘탈을 보신다라고 하면 특히 성장주, 그냥 순환매라는 거는 대부분 테마주나 성장주들이잖아요. 영업이익단을 보시는 것보다는 매출액 성장률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액 성장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주들은 외형이 커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PR의 관점을 덧붙여서 보기에는 이거 너무 비싼데라는 관점들을 이거 너무 비싼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매출액의 성장률 또는 작년 대비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거나 작년에는 매출액이 엄청 안 좋은데 올해부터 크게 좋아진다거나 또는 내년에 좋아진다거나. 근데 그 성장률이 뭐 한 5%, 10%가 아니라 한 10% 이상 눈에 띄게 확 좋아지는 매출 성장률들을 보시는 게 대부분 성장주들이 대박을 나오는 조금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순환매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성장주들 보면은 주로 이제
기계, 기술, IT 그렇죠. 이쪽이 좀 트렌드인 네,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지수는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 가지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 종목 장세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